워싱턴 정치권의 이 구호 패키지 협상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난항 중인데 일단 합의만 되면은 지급이 시작되는데 열흘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또 이 코로나19 백신이 수주 안에 나올 수도 있다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해 백신이 나오더라도 믿지 못하겠다면서 접종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소식도 함께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봅니다. 정수 국장.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많은 한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 구호 패키지 협상이 언제 이루어질지 현재로서는 뭐 자신 있게 예측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죠. 뭐 예측들이 다 빗나가고 있으니까요. 네. 그 워싱턴 정치권이 생각보다 좀 완강한 분위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좀 예측이란 게 좀 그렇습니다. 하기가 좀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인데 글쎄 말입니다. 어찌 됐건 그래도 우리가 예측을 안 할 수는 없고요. 글로벌 IT 미디어죠. 시넷이 그 구호 패키지 협상과 관련한 또 최신 이 분석 기사를 내놨는데 그 내용을 본다면 구호 패키지 협상이 지금은 난항이지만 만약에 통과된다면 일단 통과만 된다면 지난 4월 첫 번째 스티뮬러스 패키지 때 비해서는 더 빨리 예, 1,200달러 지급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합의가 되는지가 관건이고 네. 합의만 된다면 그 이후의 일들은 과정 절차들은 일사천리로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11월 3일 선거 전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갈수록 이제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하는 것도 전해서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선거를 넘길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걸 좀 분명히 했고요. 계속해서 날짜가 지나면 지날수록 1,200달러 지급 예측 시기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보자면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시점부터 한 열흘 안에는 지급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워싱턴 정치권에서 이제 시넷이 꼽는 변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연방 상원이 현재 회기 중인데 지금 진행 중인 회기가 21일 남았다는 것이고요. 연방 하원이 다음 주에 이제 회기에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12일 동안밖에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일 지나면 완전히 이제 그 11월 3일 선거 전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일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상원 21일 남은 기간, 연방 하원이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12일 남은 기간, 그 기간 안에 확정짓지 않으면 결국은 선거 이후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 두 가지 변수를 감안해서 앞으로 협상 타결과 현금 지급 상황 언제쯤으로 지금 시넷은 예측을 한 겁니까? 네, 시넷은 일단 이달 30일에 그러니까 9월 30일에 구호 패키지 처리를 한다면 연방 상원이 연방 하원이 그 다음 날인 10월 1일 목요일에 처리할 것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럼 그 다음 날 10월 2일 금요일 날 서명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빠른 시나리오인데요. 다음 주에 이제 연방 하원이 회기가 시작이 되니까 뭐 다음 주에 급진전 된다 치더라도 결국 그 다음 주쯤에 결정된다고 한다면 벌써 9월 30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9월 30일, 10월 1일, 10월 2일까지 대통령 서명까지 되고 대통령 서명이 금요일 날 나는 거거든요.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그러면 그 다음 일주일 정도의 준비하는 기간을 거쳐서 1,200달러 지급이 10월 12일 월요일부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고요. 만약에 협상이 조금 더 늦어져서 다음 달 10월 16일쯤 금요일쯤에 연방상원을 통과하게 된다면 연방하원 통과일은 10월 19일 월요일이 될 것이고 그러면 10월 20일 화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1,200달러는 그 다음 월요일 10월 26일 월요일을 기점으로 발급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이러면 10월 26일이면 뭐 11월 3일 선거 한 일주일 전 정도죠. 거의 선거에 닥쳐가지고 지금 이루어지는 거고요. 협상이 이것보다 더 늦어지면 결국 11월 3일 선거를 넘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일 지나고 한 달 정도는 더 딜레이 될 것으로 시내에서 분석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끝나고 또 연방 상하원 선거 끝나고 어수선한데 그 상황에서 협상을 바로 한다는 거는 힘들겠죠. 그래서 한 달 정도는 더 있을 것이다. 그러면 12월 1일쯤 화요일 날 연방 상원 통과하고 12월 2일 수요일 날 연방 하원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3일 목요일 서명해서 확정짓게 되면 12월 7일 월요일부터 1,200달러 지급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넷의 예상을 보면 언제 타협안이 통과되고 대통령 서명이 나오건 간에 그다음 월요일부터 1,200달러 지급이 이제 시작된다는 게 공통된 예상인데 다만 합의가
수요일쯤 이뤄져서 연방 상하원과 트럼프 대통령 서명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이 금요일이나 토요일이 되는 상황이면 그 다음 일주일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뭐 금요일 날 연방 상원 통과, 월요일 날 하원 통과, 화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 서명 이러면 바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그 $1,200가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동안에 저희가 뉴스로도 뭐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협상이 지지부진해진다. 그럴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먼저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연방 상하원에서 민주당 공화당이 이제 합의가 전제되는 그런 시나리오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어요. 행정명령은 아시다시피 민주당 공화당 합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넷은 당장 이달 18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서명할 이번 월요일 날 이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급이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명이 이루어지면 지급은 그때부터 열흘이 지나서 28일 월요일부터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이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어떤 시나리오보다도 빠르게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선거와 이 이슈를 강하게 연결시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시나리오대로 전격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달 말부터 지급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28일 월요일부터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처음 지급되는 건 디렉트 디파짓이 가장 먼저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책, 그러니까 페이퍼 책으로 나가는 거는 10월 5일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늦게 지급되는 건 선불 카드죠. EIP 카드. 그러니까 이코노믹 임팩트 페이먼트라고 그러죠. EIP 카드를 통한 지급은 10월 26일부터. 그러니까 이 디렉트 디파짓 다 끝나고 페이퍼 책으로 우편으로 보내는 거 다 보내고 나서 EIP 카드로 지급한다. 그래서 이달 말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정도 기간을 거쳐서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가장 빠른 그런 지급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지난 1차 때 4월에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올해와 지난해 세금 보고한 사람들이 디렉트 디파짓으로 가장 먼저 받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IRS 웹사이트에 디렉트 디파짓을 등록해 놓은 사람들 그렇게 받게 될 것이고 세 번째 그룹이 이제 페이퍼 책으로 받는 사람들이고 네 번째가 EIP 카드로 받는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아직도 1차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1차 $1,200 지급을 6월 이후에 받은 그런 사람들은 아마 2차 지급도 가장 늦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좀 빨리 좀 줬으면 좋겠네요.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송에 출연해서 이 코로나19 백신이 수주 안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수주 안에 이 박스 TV 인기 프로그램이죠. 박스 앤 프렌즈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코로나19 백신이 수주 안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빠른 백신 개발을 독려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자신이 그냥 놔뒀다면 절대로 백신은 이렇게 빨리 나오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몇 년이 가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뭐 백신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이볼라 같은 경우 지금도 백신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 뭐 메르스라든가 사스도 아직 백신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이 말은 맞을 거예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푸시하지 않는다면 아마 이렇게 빨리 나오지 내년에도 나오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본인은 그래서 본인이 푸시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그렇게 본인이 푸시하지 않으면 백신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4주 후 또는 8주 후에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수 있다 얘기했는데 4주 후 8주 후면 대선 전이잖아요. 그래서 역시 대선 전에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오늘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백신이 제약회사에게 먼저 선금을 주고 또 개발이 되면은 뭐 수매할 것이다라고 미리 확증을 주고 얼마에 사겠다는 이게 이제 얘기까지 하고 그런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이죠. 그렇죠? 굉장히 좀 자, 이번 팍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밥 우드워드 기자 저서 내용으로 인한 논란을 해명을 직접 또 하기도 했고 조 바이든 후보에 대한 또 맹렬한 공격도 함께 가했네요. 그렇죠. 워싱턴 포스트의 밥 우드워드 기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내용이 그 저서 밥 우드워드 기자 저서에 담겼는데 가장 물론 김정은 위원장과의 얘기도 흥미롭긴 하지만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그런 부분이죠. 역시 바이러스 위협을 3월에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자세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네네. 이것을 좀 숨겼다. 이제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 얘기해봐야 어차피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패닉만 더 조장하고 더 미국 상황을 안 좋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 자기는 쓸데없는 공포심을 조장하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오늘 그 주장을 했습니다. 뭐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판단이 다 다를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 올 초에 비해서 지금 상황이 매우 나아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팬데믹과 관련해서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언급했고요. 텍사스, 플로리다 같이 한때 핫스팟이었던 지역들이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맹공을 가했는데 이 조 바이든 후보가 최근 화상 인터뷰를 할 때마다 항상 텔레프롬프터를 읽는 것을 그 인터뷰할 때 그 눈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다. 네네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되는데 항상 쓰여져 있는 걸 그냥 보면서 읽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텔레프롬프터 사용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후보가 능력 향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조 바이든 후보가 지금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뭐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 향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구체적인 근거를 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자기는 그 확신하고 있다 그러면서 드럭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 조 바이든 후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대선이 50여일도 안 남았고 최근 들어서는 지지율이 격차가 좀 좁혀지는 상황인데 이렇게 또 박스에 나와서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것. 이거 글쎄 이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런지 아니면 다시 지지율 격차 벌리는 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막말성 이런 공격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말이 도움이 될런지 아니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할런지는 알 수 없는데 아무튼 이 조 바이든 후보에 대한 공격은 굉장히 좀 아주 심하게 근데 뭐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후보에 대한 공격도 공격이지만은 네. 조 바이든 후보 측도 지금 네.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보통이 아니죠. 그렇죠. 뭐. 맞습니다. 최근에 보더라도 네. 이 백신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지금 백신이 곧 나온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민주당 쪽에서는 이걸 아주 강하게 부인하고 부정하고 있고요.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네네. 있어요. 지금 지난 일요일 날 노스캐롤라이나 연방상원의원 디베이트 열렸습니다. 여기서 그 민주당 후보 칼 커닝햄 후보가 디베이트에서 백신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네. 자기는 백신이 나와도 접종을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디베이트에서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 백신이 이렇게 빨리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 칼 커닝햄 민주당 후보는 연방식품의약청이 FDA에 대한 신뢰, 자기는 평소에 신뢰가 있긴 했지만 최근에는 워싱턴 DC가 정치적 재정적으로 부패해 있는 상태여서 FDA 승인으로 나오는 백신에 대해서 완전한 믿음을 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 승리를 위해서 빠른 승인을 FDA에 요구할 수 있고 그런 어떤 그 대통령의 압박 때문에 FDA가 확실치도 않은 백신을 어프로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뭐 10월이나 뭐 9월 말 10월 중에 백신이 나온다면 자기는 그 백신을 안전한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자기는 맞는다고 장담하지 못하겠다. 뭐 반드시 안 맞는다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맞겠다고 얘기하지도 않았고요. 이렇게 네. 되자 이 뭐 상대 그 톰 틸리스 현역 그 공화당 상원의원이 이건 무책임한 선동이다. 이렇게 네, 되면 네. 연방 상원의원을 노리는 그 민주당의 후보자가 이렇게 공개적인 디베이트에서 이렇게 백신의 안정성 또 FDA의 승인 자체를 문제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백신을 맞지 않게 만드는 그런 선동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공격을 했고요. 근데 이런 공격이 카말라 해리스 그 부통령 후보가 또 먼저 한마디 했죠. 했죠. CNN과 네. 인터뷰에서 역시 그 질문을 받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백신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을 받고 자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단 하나도 자기는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백신도 자기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나올 거라고 했지만 그 말에 전혀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
공화당 쪽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민주당 이 상원의원 후보가 이런 얘기한 것도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의 발언이 하나의 메시지가 된 게 아니냐. 그게 지금 민주당 전체가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근데 문제는 백신 개발을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정치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해서 불확실한 그러니까 효용성이라든가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백신이 나온다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이란 게 필요하니까 빨리 만들려고 하는 거지 이게 정치적인 어떤 목적 때문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그런 얘기는 했어요. 자기도 만약에 백신이 이렇게 빨리 나온다면 과학자에게 한번 자문을 구하고 물어보긴 하겠지만 오늘이라도 나온다면 자기는 내일이라도 맞겠다. 설사 자기가 백신을 맞아서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는 맞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카말라 하리스 부통령 후보가 그렇게 강경하게 공격하니까 이게 자칫하면 또 역작용을 불러올 수 있으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또 이걸 또 좀 무마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민주당도 좀 딜레마는 딜레마예요. 백신이 사실 빨리 나오는 게 좋긴 한데 또 빨리 나온 것이 자칫 트럼프 대통령의 공으로 인정이 되면 이 선거의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격을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FDA를 공격하고 미국 정부를 공격하고 미국의 어떤 백신을 만드는 과정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공격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딜레마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이끌겠다, 정부를 이끌겠다는 사람들이 미국 정부를 이렇게까지 공격하는 거는 이건 어떻게 보면 누워서 침 뱉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민주당도 입장이 약간은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공격을 하면서도 이렇게까지 어디까지 공격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백신이 이제 뭐 4주 후, 8주 후에 나올 수 있다는 이런 발언도 이게 정말 사실일까? 그건 얼마나 믿을 만한 백신인지에 대한 그 논란이 안 일어날 수는 없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또 지나치게 공격하면 역풍이 불 수도 있고 참 이 선거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맞습니다. 예,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